3시에는 지난주에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잠깐 기출문제 좀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주에 진도 나간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법만 좀 잘 해놓으시면 1차는 무난하실 거고요. 학교론 교수님 워낙 인물도 잘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업만 열심히 참여하시더라도 학교론은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특히 작년에 학교론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한 해 오려면 그 다음 해는 쉽게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학교론 교수님 얼굴이 워낙 밀남이라 생각하시고 수업만 잘 따라가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마 민법만 좀 기출문제 형태로 해서 최근 10년치를 좀 봐주시면 무난하게 좀 나왔을 때 괜찮지 않나 싶고, 2차 같은 경우는 공법만 좀 해결하시면 나머지 과목은 좀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수업만 따라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점수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시쯤에 공법과 관련되어 지난주에 진도 나갔다는 것 기출문제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60페이지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입안 절차 차시였죠. 양가리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경우를 준용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초조사 내용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으시고 환경성 검토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얘들은 결정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까? 위반권자입니다. 저 위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가로 해놓습니다. 토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 생략 사유가 하단부에 파란 박스입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부터 바 있는데 총 6개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번 보시게 되면 1호 과목부터 과목까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번의 1호 과목부터 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하면 토지 적성평가도 함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을 꼭 봐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위반 1부터 5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적성평가 실시했다고 하면 토지 적성평가를 함께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취약성 분석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 보시니 1호 과목부터 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하면 재취약성 분석도 함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위반일부터 5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를 함께 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개념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대해 함께 보시면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표현하면 입안권자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인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아직 안 보셨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안 결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신 게 입안 제한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입안권자에게 기지 산대 4가지에 대해 입안 제한할 수 있고, 기지 산대와 관련된 토지의 면적, 일정한 요건에 동의 얻어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5분의 4, 그 밖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일과 30일을 각각 보셨는데, 나중에 저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서 좀 차이 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부터 일부를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본 건 있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복습만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복습만 잘 해놓으시면 한 5월달 새로 시작할 때쯤이면 아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신 수업 도중에 진짜 알면서 듣고 싶으시다면 1, 2월달에 동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진도 나가는 만큼 미리 한번 보고 들어오시게 되면 알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복습만 열심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민계공을 3, 4월이든 5, 6월이든 한번 잡고 공부하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잠나는 거 열심히 복습하고 내 걸로 해놓으셔야만 합격할 수 있고요. 나머지 3과목에 대해서는 학원 수업 과정만 좀 따라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닥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과목에 있어서도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자료에서 한 공시법이라고 하면 한 4페이지 정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세법이라고 하면 국세나 지방세 한두 장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개사법은 우리를 열심히만 공부하시고 시간만 좀 충분히 주시게 되면 아마 90점에서 최소 80점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한 80이나 9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계공 3과목인데 그것만 좀 따라와 주시면 좀 문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보실 것이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 남양주의 조안면 일대라고 하면 팔당댐이 인접된 곳으로서 그곳에 대규모 주거공간이나 공장을 개발하게 되면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하는 팔당댐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곳을 함부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용도지역 지정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시했던 절차로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남양주시 전체 행정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디에 개발 땅인지, 어디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비개발 용도인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적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공부하시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해보셨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적성은 무엇인지. 예. 요즘은 공부만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거 하더라도 성공하면 되던데. 주변에 탤런트 시킬 분이 계시다고 하면 빨리 보시는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적성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해 그 땅을 개발 방향으로 삼을 것인지 비개발 용도로 삼을 것인지 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제1지하성 분석은 각종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천재지변의 위험이 높은 곳에 만약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천재지변을 위한 피해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 토지에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으로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새로 제2 외곽순환도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또는 지하철을 연장하게 된다면, 그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또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의 필수 사항이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방향만 잡아줄 때는 환경성 검토 안 하는 겁니다. 환경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이한 제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네 가지를 포함하여 절차,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우선 하나 잡아줄 게 있습니다. 여기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이내 토지에 실시했다고 하면 이번 기초조사에는 토지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환경성 검토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환경성 검토 실시했다면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 생략 사유는 토지만 존재합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5년 내 환경성 검토 실시했을 때 생략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이내 환경성 검토 실시했다고 절차 생략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성 검토도 5년 내 실시하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저 기초조사를 포함한 환경성 검토 토지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사유입니다. 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마번과 밥은 묶어놓는데 얘가 올해 신설된 겁니다. 마번 찾았습니까?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제한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 결정하려는 경우, 여기 도시군 계획설은 바로 도로 등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인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번 잠깐 해봅니다. 가번 잠깐 해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곳이 도심지. 책을 먼저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가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주만 쳐놓습니다.
위치하는 경우 나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 2% 미달하는 경우, 미달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준호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 계획 수립 조준호습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정비 또는 관리 준호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없는 준호습니다. 그리고 마번과 바번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우리 다산 신도시 등을 말하는 겁니다. 별내지구, 진접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곳이 도심지인 상업지역이나 저 상업지역에 연접한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목적이라면 기초조사를 포함하여 환경성 검토, 토지 전체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인 상업지역에 새로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조사 측량, 측량이라는 것은 내 땅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너 땅, 내 땅 아마 1제곱미터랄지라도 신경 많이 쓰면서 측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상업지역에 특별히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서 늑대가 산다고 하거나 또는 반달곰이 여기에 산다? 그러면 철새라도 상업지역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업지역의 도심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새로 결정하는 때에는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도 실시할 필요 없지 않... 아니 평내 호평 이마트 위에 독수리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워낙 잘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개나 고양이가 잘 지나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쥐도 보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쥐가 막 돌아다녔었는데 요즘 쥐 못 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20년 전에는 아마 쥐가 집안에 커튼이나 벽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단독대에 살면 커튼에 막 돌아다니고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막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런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저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사할 게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 등을 전체 생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대지 없는, 여기 나대지 없는 건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나대지라 표현합니다. 대지는 건물 건축하는 땅을 말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 표현하는데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만이라면 나머지 98% 이상에는 이미 건물 세워진 상태라는 이야기거든요. 2% 미만의 녹지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게 다람쥐도 아마 못 살 것 같은데요. 조사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저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나대지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만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기초조사, 주민 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절차 모두 진행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그 법률에 의한
기초 조사는 이미 했겠죠.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목적이 정비란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관리란 말을 쓰게 된다면 얘는 현 상태 유지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은 도시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장, 관리지역 기억나십니까? 저 관리지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개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 정비, 관리할 목적이라면 얘는 비개발로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얘는 개발 목적이 아니라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는데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와 관련된 법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다 할 필요 없으시고요. 다 할 필요 없으시고 여기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그 도로와 관련된 법률 중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보통 차량의 전폭이 1.8m 정도이거든요. 도로 차량이 교차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도 도로 함께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폭 4m 도로가 필요한데 가끔 시골 가보시면 차도와 인도 구분 없이 위험하게 도로 양끝에 사람들도 함께 걸어다니는 그런 시골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폭이 4m입니다. 그리고 간혹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도 차도 인도 구분 없거든요. 폭 6m 이상의 도로가 되게 됩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일 때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도로라고 하면 왕복 2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로가 12m, 그리고 15m, 20m, 25m 도로로 각각 구분하는데 만약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라면 그때 대로란 말을 붙여줍니다. 강남대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그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 4차선 그리고 양쪽에 인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도로의 폭이 12m이거든요. 그 12m 도로가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학원 그리고 이마트 사이에 있는 도로 폭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12m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진접지구건 평내 호평지구건 이러한 도시지역이 조성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예 이게 아니라고 하면 진짜 옛날 시골 동네 또는 2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동네일 때 왕복 2차선에 인도 갖춰지는 그런 조그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 정도 도로만 하더라도 감사할 뿐이죠. 도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의 폭이 얼마? 12m 이상 돼야 되는데 12m 이상 되는 도로 설치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얘는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따로 조사 측량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신설된 두 가지, 다시 이 두 가지 때문에 올해 함께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학원 오실 때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시설을 함께 이용하셨다고 하면 걔는 기반시설이고요. 그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도로, 공원 등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남양주에서 만들어주는 시설이 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개인이 땅을 마련해서 학교 만들게 된다면 그때 학교는 사립학교이고 나라에서 예산 들여서 학교 만들게 되면 그때는 공립학교가 되게 되는데 그 공립학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이 동일한 도시군 계획설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학교가 만들 필요가 있어서 학교 만들기 결정했는데 갑자기 개인이 사립학교를 여러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딱히 남양주에 또 공립학교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인으로 저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고 하면 얘는 개발이다, 비개발이다?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 지구에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그대로입니다. 상황 바뀌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실 이 두 개 때문에 오늘 고시는 겁니다. 올해 바뀐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중전에도 시험 많이 나왔고요. 올해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별로 내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그냥 못 믿는 입장이더라도 저 마분과 마분만큼은 꼭 한번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취지도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개발 목적이 아닌 비개발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각각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토제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는데,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환경성 검토 실시하면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얘만큼은 생략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저 환경성 검토를 할지라도 이 6가지면 도심제, 나대지가 없다고 하면,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해제라고 하면, 그대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러한 6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0월달에 시험 보시거든요. 저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 모의고사가 좀 점수가 달라지시다면 미리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번 보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복습한다는 것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업 시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진도 나온 만큼 그냥 책을 넘겨보십니다. 그리고 책 넘기면서 줄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는 별표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서 눈에 익혀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한 100번에 오면 외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버케브러리에서 100번 똑같이 적어놓으면 그거 외운 것입니까? 잊어버리십니까? 외우셨습니까? 일주일 뒤에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100번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시험 나올 거 자주 보는 겁니다. 뭐 영어 단어가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를 할지라도 내가 한번 봐서 좀 이해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패싱하시는 거고요. 내가 계속 잊어버리고 시험에 반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표시해놓고 그 표시한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데, 얘를 한 3일 안에 한 번씩 반복하시게 된다면 이거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보시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던데요. 자주 보는 게 최고입니다. 대신 이걸 뭐 외우겠다고 해서 뭐 적으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이해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그 페이지 넘겼을 때 그 페이지에서 표시된 것 바로 눈에 보이는지, 그런 게 계속 반복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뻔히 아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다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62페이지입니다. 저만 못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번 주민의견 전체와 관련되어서는 공고, 열람 절차 채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파란 박스에 열람 기간과 관련되어 3번 의견 제출 바로 위에 보시면 14일 이상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래서 열람 기간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방의 의견 청취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입안권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스 봐주십시오. 지방의회 의견 의무적 청취사항 찾았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제외.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지인데 우리 한 3살짜리 꼬마애가 이상한 물건을 입에 넣으려고 하면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3살은 그럼 2살로 하여튼 지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에서 제외시킨다. 지지라는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이런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경미한 사항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접어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맨 마지막 좀 보십니다. 결정권자 사실적. 동의할 1번 시도의사 결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보시게면 대도시장 또는 시장군수 결정 차셨죠. 다만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 줄만 쳐놓습니다. 다음 각고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속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도지사와 미리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잠깐 다시 봐줄 게 있는데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하고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 군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저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의 폐지는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서 저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거든요. 저 용도 지구의 폐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용도 지구의 변경과 같습니다.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같은 의미거든요. 저 용도 지구의 폐지, 변경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없죠. 저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걸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면 용도 지구의 폐지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도지사와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은 구리시장이 결정하고자 한다면 경기도지사가 결정권자거든요. 그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이후에 용도 지구 폐지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
왜 두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을 제시하는 용도 지구의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5번 입지기재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 얘는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4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건축물을 대지에 새로 만들게 되었을 때 대지에 건물을 세운다. 그걸 입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 시에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는 삼각지역 주변이 있거든요. 그곳을 최근 입지기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라고 인천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중국과의 교류가 좀 활발해진다 해서 저 차이나타운 일대와 인천역 일대를 현재 입지기 최소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아마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이 두 군데 동네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100층짜리 건물이 나중에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나중은 아마 10년 뒤가 되겠죠. 제1 롯데월드도 순수한 공사 기간만 한 7, 8년 걸린 것 같거든요. 예. 결론은 하여튼 지금 이제 다시 결론은 1번, 2번, 3번, 4번만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5번은 시장 군수를 제외한 시도의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시장 군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 군수를 제외한 누구? 시도의사와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3번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5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이 4가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개. 만약 장관이 위반한 사항을 자유보다 낮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누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은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우리 남양주 일대에 추가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결정해주면 다음 선거 때 뽑으실 겁니까? 안 뽑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 국가계획과 연관한 시가조정구역, 이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최초 만들어졌는데, 저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을 최초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지정했습니다.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조정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권자였는데 이후 시의사도 이런 권한이 탐났나 봅니다. 이걸 자기 권한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후 시도사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가조정구역은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빼고는 더 이상 추가 지정된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시도의사에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인정했는데 자기들이 행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행사했다가는 그 다음 선거 때 그분 잘리시거든요. 그리고 한때 경남도지사 경남의료원 폐쇄와 관련되어 주민 소환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재작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다. 예, 그런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좀 중요한 용도구역 결정만큼은 쉽게 행사하지 못하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가조정구역을 결정하냐는 시도의사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만큼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국가계획이란 말 쓰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에 해당되는 어패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구역 제도로서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이다? 네 가지입니다. 저 네 가지 사이에 만약 입지기재소 구역을 포함시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지금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4가지인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결정지사입니다. 장관 1번 협의입니다. 그리고 2번 심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결정권자가 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만약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거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말 나오면 드립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그 취지만 봐주시고 뭐 생략 사유 한 장 넘기시면 참 많은데 이게 시험에 한 4년에 한 번 나오고 4년이나 5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시험에 5년마다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외우라면 다 외우실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공부하다가 더 정신 복잡해지십니다. 편안하게 합격하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할 뿐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서 각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얘는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 늘린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 단축 이야기 나오면 뭐 5%든 뭐 며칠이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그리고 특정한 개발사업 면적과 관련되어 그 개발사업 면적이 축소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기억해 주시고 만약 확장, 축소를 경미한 사유로 절차 생략 사유로 삼게 되면 틀립니다. 축소일 때만, 단축일 때만 생략 사유로 파악해 주십시오. 시험은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오지순단 문제 맞춰 나가는 것 아니십니다. 가끔은 찍어도 내 실력이죠. 찍어서 맞추면 그건 내 실력 아닌가요? 시험은 요령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100% 완벽하게 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넘어가시는 것도 요령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중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저도 민법 공부하면서 제일 와닿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꼭 맞춰야만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그거 안 맞추더라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3번, 4번 정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영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패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갑을 병정 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선의 관계 따지고 가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뭐 선의 취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거 안 하시는 걸로. 그런 거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지문이 너무 지나치게 길고 갑을 병정 따지기도 바빠주겠다고 하면 그런 거는 나중에 다 문제 풀고 시간 남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지, 그걸 일일이 풀면서 진도 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5. 고시, 송부, 열람 찾으셨죠? 동일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고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 보셨고 지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협의심의와 관련되어서는 장관이면 중앙,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지방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남양주 시민에게도 알려줄 필요 있죠. 고시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이겠습니까? 입안권자에 주는 겁니다. 결정은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도 착각해가지고 결정사항은 고시는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결정한 자가 고시한다 해서 결정 고시라 하고, 열람은 우리와 가장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열람하게 하는데, 만약 저 열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열람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까지 내려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가 열람시켜준다고 하면 수원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수원까지 가는 길 멀다고 해서 의정부에 경기 북부도청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 열람은 누가? 입안권자인 특광시군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주게 됩니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특광시군은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특광시군은 주민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됩니다. 지금 우리 보셨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간 없죠.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열람에 있어서는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내가 이번에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10년 전에 20년에 결정된 사항이랄지라도 나 지금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10년 전에 결정 사항이랄지라도 영원히 열람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요것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51페이지 하나만 봐주십시오. 51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리고 양과 4번 공고 열람이란 말 찾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시니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고 열람하게 되면 관계서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30일 이상 보여주는 것은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일 때 30일 이상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시켜주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열람의 의무는 행정청이
부담하고 저 행정청이 30일 이상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남양주 시장이었을 때 나는 딱 30일만 보여준다? 10년간, 20년간 보여준다. 10년, 20년 보여주면 남양시장 계속 10년 동안 잘 서류 보관하고 언제든 요청하면 잠도 안 자고 밤 12시에도 대기하고 서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열람 규정을 30일 이상 초기화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행정청은 딱 30일만 보여줘 끝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게 되면 며칠만 30일만 보여주는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결정된 용도 지역의 결정 사항도 내가 오늘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사게 된다고 하면 용도 지역 어디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열람시켜주기 때문에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겁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 그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